지상 작전에 돌입한 이스라엘이 휴전은 없다라는 입장을 재확인한 가운데 하마스의 심장으로 꼽히는 가자시티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네, 이란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레드라인을 넘었다며 대응 가능성을 시사했는데요. 확전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 상황을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전임 연구원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 지상군을 추가로 투입을 했습니다. 앞서 들으신 것처럼 휴전은 없다 이렇게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휴전과 관련해서 이렇게 미리 선을 그은 배경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10월 7일 이스라엘은 하마스와 개전한 직후부터 자신들의 군사 목표는 하마스의 그 괴멸이라고 이미 누차 밝혀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은 어찌됐건 하마스와의 전격적인 그 전쟁이 아직 시작되지 않은 상태거든요. 그런데 그 시작되기 전부터 우리가 휴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들의 그 목표와도 맞지 않고 지금 그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그 전쟁사 중에서는 요번이 가장 이스라엘 측의 입장에서는 가장 큰 사상자를 낸 그 사건이었거든요. 이미 1,400명이 넘어갔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그 네타냐후 정부는 지금 이거 안보에 심각하게 공백이 생겼고 이거에서 이런 큰 피해를 낳았다고 공격을 받는 상황에서 제대로 하마스와 시작도 하기 전에 지상군 파견해서 싸우기 시작도 하기 전에 협상 얘기를 하고 휴전 얘기를 꺼낸다는 것은 약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 절대로 이렇게 끊을 수가 없는 지금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겁니다. 네, 휴전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내놓은 것은 미국도 마찬가지거든요. 어쨌든 지금 백악관에서도 휴전은 올바른 답이 아니다 이렇게 평가를 한 겁니까? 네, 왜냐하면 미국도 그렇고 이스라엘도 그렇고 하마스를 협상 파트너로 그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그 평화 그 협상의 파트너로서 하기에는 쉽지 않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어쩔 수 없이 2006년, 2005년 그 총선에 의해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하마스를 선정을 해줬기 때문에 지금 하마스가 그 자리에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과 이스라엘은 하마스를 그 2007년 이후부터는 단 한 번도 협상 파트너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그들과 대화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만약에 또 이 문제가 흐지부지 돼서 다시 하마스가 있고 한다면 또 대화도 하지 않을 것이고 또 이 문제가 또 켜켜이 쌓이다가 또 이런 분쟁이 일어날 것이 분명하니까 지금 이렇게 그냥 덮는다고 협상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내린 것이죠. 알겠습니다. 지금 뭐 이스라엘은 현재 가자시티로 진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가자시티를 포위를 해서 하마스를 고립시키자 그런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어찌됐건 지금 그 미국이 이스라엘한테 원하는 건 이 전쟁이 어떤 확전돼서 더 큰 다른 행위자들이 와서 큰 전쟁이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을 뛰어넘어서 이게 이스라엘 중동 분쟁,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을 넘어서 그렇게 크게 늘어나는 것을 막기 원하기 때문에 늘 첫 번째 얘기했던 게 국제법을 준수하고 민간인 희생을 최소화하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의 군사 작전은 어떻게 하냐면 조금 더디더라도 우리가 소위 말하면 살라미 전술이죠. 하나하나 자기네들이 지정한 구역을 하나하나 타파하면서 인질 수색도 하면서 하나 이렇게 이 민간인 피해를 줄여가는 방식으로 이렇게 하겠다, 군사 작전을 하겠다고 그렇게 수행 중으로 지금 보여집니다. 네, 지상전이 근데 예상보다 느리게 전개되고 있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지금 속도 조절을 하고 있다면은 그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우선 이게 그 민간인 피해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인질이 어찌됐건 220 몇 명이 잡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인질에 대해서 지금 이게 이 갑자기 전면전이 돼서 인질이 그런 급변 사태로 해서 갑자기 이렇게 뭐든지 죽는다든지 아니면 그 하마스가 다 사살을 한다든지 그렇게 된다면 그 책임은 이스라엘이는 최대한 그 책임을 피하고 싶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자기네들이 조심스럽게 외신에도 이야기를 하지만 피자를 먹는 것처럼 한 슬라이스 먹는 것처럼 그렇게 야금야금 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지금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아무래도 이스라엘 쪽에서도 이 피해 확대가 부담이 아닐까 싶은데 지금 이스라엘이 해당 병원까지 표적으로 삼았다 그런 해석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민간인 피해 확산에 따른 비판 여론도 커질 가능성도 있겠네요.
전쟁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리고 이스라엘이 지금 어떻게 할지 정해진 건 아니지만 주둔군을 파견해서 주둔하면서 군사작전을 하면 할수록 민간인 피해는 부차적인 피해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자 지구가 그냥 어떤 그 전쟁터와 일상이 나뉘어져 있는 공간이 아니라 네. 지금 우리 서울 아니면 부산, 대구 이런 것처럼 도시에서 벌어지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 병원에 대한 폭격 이것도 네. 우리가 좀 안타까운 것은 이제 양측에서 이제 그 프레임 전쟁이 벌어질 겁니다. 이스라엘이 민간인도 학살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이스라엘은 민간인들을 방패로 잡고 인간 방패로 이렇게 전쟁을 민간인 피해자를 하마스가 키우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건데 이게 진실은 그 소위 말해서 회색지대에 있는 것처럼 뭐가 문제냐면 이 전쟁 자체가 도시에서 벌어지는 시가전이라는 게 가장 큰 네.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 민간인과 군인을 분리할 수 없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런 피해자들은 전쟁이 계속될수록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알겠습니다. 지금 전쟁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길어지다 보니까 가자 지구에서는 식수조차 바닥난 상태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이 앞으로 전쟁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아마 이스라엘 쪽에서는 부담감으로 계속 되겠죠. 전쟁이 늘어지면 늘어질수록 그리고 그 하마스나 팔레스타인 쪽에서는 가자 지구에 인도적인 지원을 해달라, 식수와 연료 이런 것들을 지원해달라고 하겠지만 이스라엘 측에서는 그걸 순수히 받아들이지는 못할 겁니다. 왜? 이게 전쟁 물자로 하마스의 전쟁 물자로 쓰일 수 있다라는 그 우려 때문에 주지 않으려고 할 거거든요. 그래서 연료를 주면 우리가 그 하마스 쪽에서 연료를 가자 에다가 투입을 해주면 네. 우리가 그 60명 정도 인질을 석방하겠다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측은 거부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그 인질은 하마스의 그런 군사 무기나 이런 것들에 연료로 사용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줄 수 없다 이렇게 됐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쟁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럼 네. 그 물이라든지 식량이라든지 연료라든지 떨어져서 가자시에 사는 민간인들은 피해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이스라엘 측에서도 그런 인도적인 지원 이런 것들을 마냥 허용할 수 없는 그 상황이 벌어지면서 이제 힘들어지겠죠. 이스라엘 측이 그럼 점점점 압박을 받게 될 겁니다. 네, 이스라엘이 지상전 확대 나서면서 결국 성패는 가자 지구의 지하 터널에서 갈리지 않겠냐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이 땅굴에서의 전투가 주목받는 이유는 뭐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의 목표는 이거거든요. 네. 하마스의 괴멸. 근데 하마스를 괴멸하기 위해서는 하마스가 갖고 있는 그 인프라를 다 시설 그런 것들을 파괴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마스를 지금 뭐 퇴출을 한다 하더라도 그 하마스가 사용했던 그 다양한 인프라가 그대로 있다면 또 다시 반이스라엘, 하마스를 추종하는 세력이 언제든지 그 인프라를 이용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마스가 갖고 있는 그런 땅굴 시스템 그런 것들이 다 지금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숨고 그런 장소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또 네. 인질도 지금 잡혀 있는 곳이 그런 땅굴이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이스라엘에게는 그걸 없애는 게 군사 작전의 1순위가 될 수밖에 없겠죠.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하마스 인질로 잡혀있던 여군 한 명을 구출했다 밝혔습니다. 이게 구출된 사례는 처음인데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두 가지가 있겠죠. 네. 이스라엘 측에서는 이스라엘이 그 전쟁은 두 번째 단계로 들어왔다. 그리고 이게 길고 오래된 전쟁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전쟁의 주요 목표는 인질을 구출하는 게 우리한테는 우선순위 중 하나다라고 얘기했었으니까 이제 인질을 구출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그 공표한 것들이 사실이구나. 진짜 인질을 구출해 놨는데 얘네들의 목적이 있구나라는 게 밝혀진 게 한 사실이겠지만 또 한 가지는 이겁니다. 인질이 한 명을 구조하지 않았습니까? 네. 지금 있는 인질은 200명이 넘는데 그 말은 지금 그 말씀하신 그 땅굴에 네. 분할이 돼서 나뉘어서 이렇게 딱 인질들이 잡혀 있다라는 의미가 되는데 그만큼 인질 구출 작전이라는 게 쉽지 않을 않다. 거다라는 또 하나의 측면이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반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는 이스라엘에서 끌고 온 여성 인질들을 앞세워서 선전전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질로 보이는 여성들이 이스라엘 향해서 석방 협상에 응하라 촉구하는 내용도 담겨 있는데 그렇다면 인질들을 통해서 선전전에 나선 하마스의 전략은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우선 이제 이스라엘 흠집내기죠. 이스라엘은 지금 이 하마스와의 전쟁을 정의로운 전쟁 프레임으로 가고 싶어 합니다. 네. 왜? 본인들이 테러 집단의 테러를 당했고 우리는 자위권을 발동해서 이들을 응징하는 것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건데 지금 하마스는 지금 인질 협상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이겁니다. 네. 지금 그 이스라엘에게 잡혀가 있는 6천 명의 팔레스타인 그 정치범을 풀어줘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 6천 명도 6천 명이지만 그중에 700명은 행정구금이라고 하는 형태로,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의해서 재판도 받지 않고 영장도 하지 않고 어떠한 그런 그 법적 절차 없이 구금되어 있는 그 정치범들이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건들면서 우리 하마스가 이스라엘의 이런 초법적인 압박을 받고 있었다. 그리고 엠네스티도 그런 그 6천 명 그리고 700명의 행정 구금자들에 대해서 야, 이것은 이스라엘의 그 억압 정책이고 이거는 분리 정책이고 거의 그 남아공에서 벌어졌던 세그리게이션 그 아파르테이트 정책이랑 다를 바 없다고 비판을 많이 했던 것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네. 하마스 입장에서는 이걸 겁니다. 자기네들이 이렇게 테러를 할 수 있었던 것도 이런 압박 그리고 이런 것들에 의해서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있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의 선전전으로 이걸 계속 들고 나오는 것이죠. 네, 이스라엘은 인질 관련 협상에 나서고 있는데 인질 관련 협상이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인질 관련해서 지금 잡혀 있는 그 인질들이 그 다양한 국적의 그 태국, 그 네. 영국, 이태리, 미국 이런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사람들 중에서 이제 연료라든지 아니면 연료는 아니지만 그런 인도적인 그 조치를 취해주면서 하마스 지금 그 지원 하마스에 지금 같이 있는 가자 시외 팔레스타인인들에 대한 도움책 이런 것들과 하면서 어떤 일정 정도의 인질 석방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겠지만 전면적인 예를 들어서 인질 260명과 지금 팔레스타인 수용소에 있는 그런 인질 뭐 전원을 바꾼다든지 그런 것들은 아마 쉽지 않은 그 협상이 될 거라고 봅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란 대통령은 레드라인을 넘었다 경고를 했습니다. 이렇게 발언한 배경은 어떻게 보십니까? 왜냐하면 지금 그 유일하게 하마스를 자신네들의 그 대화 파트너로 인정하고 그들에게 지원을 하고 여러 가지 조치를 취했던 것이 이란이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그 팔레스타인과 가자 지구가 억압을 받는 상황에서 이란 입장에서는 어떤 정도 그 외교적인 그 수사나 외교적인 조치를 취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지금 어찌됐건 미국이 제일 우려하는 것은 이란을 통한 대리전, 그 헤즈볼라나 다양한 민병대들이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에 참여를 할까 해서 지금 계속 시리아나 이런 시설에 대해서 공격을 감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격을 이미 받은 상태니까 어느 정도 메시지를 그 발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하는 행동이라고 보는데 네. 이것이 이란의 직접적인 개입이나 이란이 그 전쟁에 참여할 거라고 보는 것은 저는 그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 지금 어쨌든 이란이 그 확전에 대한 열쇠를 쥐고 있는 상황인데 뭐 참전할 것이냐 아니냐를 두고 지금 가능성이 낮다고 보셨잖아요. 근데 전쟁이 장기화가 될 경우에는 앞으로는 어떻게 좀 나갈 거라고 보십니까? 아마 이제 만약에 확전이 된다고 한다면 헤즈볼라의 참여가 아마 네. 그 확전에 큰 키가 될 겁니다. 그리고 헤즈볼라의 참여의 가장 큰 요인이 될 것은 이란의 그 지원이나 이란의 요청이 되겠죠. 그렇지만 이제 그 이 전쟁이 헤즈볼라와 헤즈볼라의 참여 그리고 아니면 이란의 후원을 받는 민병대 세력들의 참여 정도까지가 확전의 그 맥스라고 보고 네. 그 이상의 이집트라든지 시리아라든지 아니면 사우디아라비아가 그 석유 금수 조치를 통한 뭐 그런 엠바고 조치를 통한 뭐 경제 제재를 통해서 같이 참여한다든지 그런 수준의 그 큰 대전으로 이어질 확률은 낮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 상황과 관련해서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전임 연구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